되느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가 누구야? 예술가가 누구야? 전문가가 누구야? 프로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지난 2주 전에 가수 솔비가 서울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한 점이 2천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배 아픕니다. 많이 배 아프죠. 솔비가 예술가냐? 예술가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가수예요. 예술 작품은 누구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개도 그리죠.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코끼리가 그린 그림 1,000만 원 팔렸다. 원숭이가 그렸다. 낙타가 그렸다. 많이 나옵니다. 예술 작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림만 그리면 예술가냐? 아니죠. 예술가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 예술해. 예술해. 왜 그려? 뭘 그려? 무엇 때문에 그려? 어떻게 그려? 이 부분보다는 예술가가 이 사회에 소통되고 이 사회에 유통될 수 있는 철학적인 관점과 사회학적 제도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팔려야죠. 그림 팔려야 됩니다. 우리는 잘한다 잘못한다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청춘을 이야기하는 건 저보다 저 어르신들 많고 연배 높으신 분 계시지만 왜 청춘이고 왜 청년의 감성이냐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질 않아요. 잘못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최근에 많이 썼을 겁니다. 가훈 쏘기 대단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그랬죠? 늘 아빠 엄마 가훈이 뭐야? 정직 친절 건강하게 바른말. 누구의 가훈입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부모가 편리하기 위한 가훈이었죠. 내가 편리하고 싶은 거예요. 애가 편리한 것이 아니라. 애들은요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회를 배웁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사회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요. 표지 주소를 선생님 계시잖아요. 표지 왜 주셔야 돼요? 안 주셔도 되잖아요. 왜 주셔야 돼요? 그건 선생님 편하려고, 학교 편하려고. 뒤로 생각해 보자고요. 잘못을 잘 저지르는 것을 계도해야지 잘못을 하지 말아라고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있다 없다 얘기하죠. 있다 없다. 없는 건 뭐죠? 선생님 없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없다는 어떻게 아시죠? 없다는 게 뭐죠, 선생님? 질문입니다, 선생님. 없다는 게 뭐죠?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있었다가 사라져야만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없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제가 저기 대화를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요, 이 세상에 모르는 것 하나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 사람 인자라는 게 그것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대화를 하고 사회를 만들고 함께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상과 다른 선생님의 세상이 만나서 더 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술가는 뭐냐? 예술가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럼 예술이 뭐지? 사람들은 예술을 왜 할까? 태고 쪽부터 예술을 해왔습니다. 아주 옛날부터요. 우리나라 빼고요. 아주 옛날부터 예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오면서부터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예술품 취득을 아무나 못하게 했죠.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 경험하신 분 있을 겁니다. 전시했습니다. 누가 그림 하나 사갔어요. 뒷얘기 듣습니다. 누구누구 전시했는데 나 그림 한 장 사줬어. 사줬다는 말 당장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사줍니다. 절대적으로 사주는 사람들이에요. 사주는 사람을 거부하면요 예술활동 못합니다. 사줘야 돼요. 감동 없습니다. 솔직히 아주 솔직하게 예술품을 보고 와 감동적이었어 라고 느끼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에? 정말 솔직하게요. 감동이 뭔지를 모르는데 감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 질문하면 감상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죠. 보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국어사전 다시 찾아보세요. 감상은요 느낄 감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울 감자를 씁니다. 감상은요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비교 평가하는 것. 의심나면 네이버 사진 찾아보세요. 지금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상은 평가입니다. 우리는요 평가를 싫어하죠. 평가받아야 됩니다. 예술가는 평가받지 않을지언정 예술 작품은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싸냐 싸냐 팔려냐 안 팔려냐 평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보고 그래요. 그림 그릴 때 제가 말을 많이 바꾼 게 뭔가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팔기 위한 그림은 그리지 않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팔기 위해 그림 그리지 않아. 팔기 위해서 그림 그리자. 왜? 그러면서 그래요. 팔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 팔 수 있는 그림. 그럼 다시 거꾸로 제가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팔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요, 제 재산은 얼마 되진 않아요. 집 있고 뭐 좀 있긴 합니다. 다 털어가지고 제작하겠습니다. 그릴마다 팔리는데 사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나는 팔기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아가 아니고 지금까지 팔아본 적이 없어져. 팔아본 적이 없어. 쪽팔려. 그래도 그림 그려야 돼. 자기 변호죠. 솔직하자고요. 왜 안 팔렸을까? 왜 안 팔렸을까? 안 팔리는 건 간단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에요. 예술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의 감성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을 저질러야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야만 너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있어. 가수 솔비는요 절대로 예술가가 아닙니다. 가수예요. 그런데 가끔 얘기하죠. 가수 조영남 예술가냐 아니냐, 뭐 사기냐 아니냐 말이 많았죠. 가수 조영남 예술가 맞습니다. 45년 그림 그렸고요. 개인전은 47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요, 대작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림을 샀어요. 나는 조영남이 직접 그림 그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이 그렸더라. 이게 사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였죠.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예술은 아무나 합니다. 코끼리도 하고요, 낙타도 합니다. 설비도 예술작품 만듭니다. 어린 아이는 예술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하는 예술작품은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나은 예술가의 철학을 요구합니다. 지금 안 늦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비호감을 디자인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나의 가장 잘난 부분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남들이 나 욕을 해. 욕을 하는 건 잘난 부분에 대한 시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쁜 사람한테 야 너 못생겨서 말할 수 있죠. 못생긴 사람이 그런 말 못합니다. 화내요. 예쁘다 못생기다 본인들이 먼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야 공부 지지지 못하지 쉽게 그러면 웃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부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기 옛날 다녔으니까요, 한 반이 60명이면요 항상 선두그룹 1등에서 5등 사이죠. 중류급은요 7등에서 20등 사이입니다. 여기는 순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경험 많으실 겁니다. 본 친구가 다 틀리죠. 수정 하나만 다 틀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틀린 답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것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있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죽은 별의 기원을 잡지 말자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상,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 되게 고집셉니다. 화가님들 엄청 고집셉니다. 말 안 통합니다. 싸웁니다. 마구마구 들이댑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이 말을 왜 썼는가 하면요, 별자리 운세를 많이 봅니다. 별똥별 떨어지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어떤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거리가 30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별은 없을지도 몰라요. 300만 광년 전의 빛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그 별 없어졌습니다. 그럼 죽은 별, 죽은 귀신한테 기원하는 거예요. 예술은요 허망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실질적입니다. 이상, 포부, 꿈, 뭘 그리는지 몰라요. 그림 그려. 왜 그려? 어떻게 그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구마구 밤새서 그림을 그립니다. 또 있죠. 제가 저기 가미나가 대학생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밤샘을 많이 합니다.
밤새만 친구들은요, 10중에 7명은요, 자기가 부족해서 밤을 샌 것이 아니라 밤새는 쾌감을 즐깁니다. 와, 날 샜었나? 솔직하게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 분들. 와, 나 밤새 작업했어. 밤샘 작업한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왜 그렸느냐, 왜 밤을 새야만 했느냐에 대한 자기 목적의식이 없이 밤새는 그 자체만을 즐기는 거죠. 또 있죠? 뭐 여기 그렇다고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쾌감 느끼시는 분 많을 겁니다. 뭐해, 나 그림 그려. 그냥 그림 그려.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회 이탈자들입니다. 솔직하게요. 제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학 졸업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가지고 3,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와, 내 인생에는 예술이 최고야. 화가밖에 안 돼. DNA밖에 없는데 다른 일 해도 안 돼. 그림밖에 안 남았어. 다시 그림 그리는 분들 많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에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요, 안 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겁니다. 예술이 어떻게 사회 낙오자들의 세상입니까?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나가서 실패하면 오지 마라. 처음부터 가지 마라 그러죠. 자기 감성을 사랑해야지. 살다가 보니까 돈 좀 번 다음에 그림 그려볼게 해가지고 돈 벌면 절대로 그림 안 그립니다. 솔직하자고요. 하다 안 되냐 그림밖에 못하면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해 그럼 그림 그린다고 그러고. 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청년의 감성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감성에 잘못한 것, 비호감이라는 것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 재밌는 것, 맛있는 것만 먹어서 그렇습니다. 나쁜 것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끔 그런 분들 이야기합니다. 미식가가 누구냐 질문 가끔 합니다. 진짜 자주 하는 편입니다. 미식가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미식가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먹어본 음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예술가 누구냐고요? 창작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밤새서 그림 그렸습니다. 와, 예뻐, 좋아, 즐거워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죠. 예술은요, 미술 애호인들은요, 여기 화가님 많이 계시면 미술 애호인들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술 애호인들에게 강의할 때요, 첫 번째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미술 애호인이다. 창작이 뭡니까? 말로는 그래요. 맨날 새로운 것, 없던 것, 새로운 것, 다른 것. 그러면서 매일 예쁜 것만 찾죠. 와, 잘 그렸어. 마음에 들어. 그건 뭡니까? 해왔던 것들 중에서 자기한테 익숙한 것이죠. 여기 많은 분 있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미지 지식인들 참 많아요. 알고 있는 이미지만 그립니다. 이미지 지식이죠. 창작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창작은요, 모르고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해야죠. 알고 있는 것만 그리니까 장사가 안 되죠. 알고 있는 것만 그리니까 안 팔리는 거죠.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청년의 감성이 미래라는 말 여기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어색하고 불편함을 즐겨야 됩니다. 안 늦었습니다. 아시겠지만요, 1974년에 돌아오셨나요? 이 그랜드만 모지스라는 미국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72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01살에 돌아간 동안 3,000여 점을 그립니다. 72살 처음 그렸을 때 공짜를 주고 산불을 했습니다. 65년도에 300억 이상이 판매가 됩니다. 이것도 의심남 찾아보시면 돼요. 그랜드만 모지스라고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자수 뜨다가 눈이 나빠져가 자수 못하게 못 뜨니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림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해야 되거든요. 또 있죠.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저도 놀라는 게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코미디언이나 가수 나와가지고 칠판에 그림 그릴 때요, 참 잘 그리죠. 참 내용 전달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못하죠.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것이다라고 이미지가 굳어져서 그래요. 나무면 나무여야 되고, 풀은 풀이어야 되고, 꽃은 꽃이어야 되고. 저는 이 학교 유치원생들하고 어머님들하고 강의할 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제발 포토카드, 그림카드 가르치지 마라. 장미꽃, 해바라기꽃 뒤에 꽃 적혀있는 거 하지 마라. 제발. 과일이면 되고 꽃이면 되고 자동차면 되지. 왜 꼭 자동차는, 불자동차에는 빨간색이어야 되고 꽃은 장미꽃이어야 되는가? 꽃은 꽃이면 되고 과일이면 과일이면 되죠. 더 나은 것.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별에게 기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별한테 기원하지 말자고요. 예수는 죽은 별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결론을 낼게요. 왜 이런 얘기까지 결론을 이따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즘 저기 반려견들, 반려묘들 문제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좋죠. 정말 이럴 때는 참 좋죠. 그러다가 10년, 15년 넘어가면요. 애들보다 돈 더 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우리 인간이 개들한테 사육당하고 있는 거 아닌지. 어느 날 갑자기 개가 꼬리 치니까 밥 주네.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작아지니까 밤에 들여. 어느 날 갑자기 개가 털 옷갈이를 하니까 깨안고 자. 우리가 사육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술이라는 것이 혹시 반려견처럼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내가 사육당하고 있는 거 아닌지 지금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사육을 해야지요. 왜 사육을 당하냐고요. 그림에 예술에 사육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돼. 개는 개같이 길러야죠. 개생이 있어요. 인생이 있고요. 개생과 인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술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과 인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이지 예술에 함몰되어서 예술이 인생 전체가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예술가냐? 예술작품 만드는 사람이 예술가죠. 누가 예술작품 만들죠?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그림이 예쁘다, 잘생겼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그림이 잘 그렸다고 그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나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든대. 그 이유는 내가 경험했던 이미지 지식이 안 좋다는 거죠.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미지 지식. 본인 스스로 이미지 지식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요. 얘기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자기 이미지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꽃 화가, 나무 화가, 바다 화가 난 이것밖에 못 그려. 이미지를 먼저 홍보해야 돼. 그건 옛날식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예요. 예술시장에는요, 예술가의 가치가 중요하지 예술작품은 나중 문제입니다. 누구의 그림, 누구 그림이 아니죠. 누구가 중요하죠. 미술사에 남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누구가 중요하지, 누구의 그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내가 먼저 나서야지 이미지만 센다 그러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술가는 온갖 물건, 온갖 사물, 온갖 생각에 다 집착거려야 됩니다. 어른들이 애에게 묻습니다. 야, 너 뭐 생각해? 뭐 생각해? 이 질문은 뭐예요? 애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포인터, 마이크, 사람, 조명, 이게 생각입니다. 물건을 판단하는 것,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다른 의미와 행동, 양태를 접목시키는 것을 다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가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자주 쉬운 거 있잖아요. 종이컵, 이게 만약 종이컵 5천 사면 요강되고 90분 하던데요. 담배 재털면 재털이 됩니다. 이건 아무나 다 하는 거죠. 예술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술가는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는 그죠 보이죠? 드럼 정면에서 보면 동그란 큰 북이 있습니다. 그 동그란 큰 북을 킥 또는 킥베이스라고 합니다. 밟으면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 밟으면 세 번 밟으면 그죠? 작은 북은 스네어라고 합니다. 짝대기로 되면 이렇게 그죠? 두 가지 합하면 이렇게. 드럼에서 보면 또 하나 있죠. 심벌즈처럼 생긴 거. 그것을 하이햇이라고 합니다. 스틱으로 때리면 그죠? 이렇게. 그냥 세 가지를 합해 기본 비트가 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네,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드럼이고요. 또 이제 여기 뭐 세션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북도 있고 저기 뭐 일렉 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이래요. 베이스 기타 소리는 이런 식으로 나죠. 이렇게 튕길 때 이렇게. 그죠? 이 베이스 기타와 섞으면 맨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왜 보여드렸는가 하면요. 혹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장면이 꽃은 이렇게 그려야 돼. 하늘은 이렇게 칠해야 돼.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고 나무는 저렇게 그려야 돼 라고 혹시 배우지 않으셨나 싶어서요. 똑같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그건요. 이 정종철은 개그맨이지 예술가이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능인이 된지 기능인으로서 살아온 게 아닌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그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렇게 그려라. 그러면 그것은 저 개그맨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제일 크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의 감성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은 다른 생각, 다른 느낌, 다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혹시 옛날에 그거 부시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그거 있어요. 하늘을 가던 비행기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부시민들이 그걸 잡고 막 사용을 합니다. 떡국도 밀어먹고, 콩도 까고, 대추도 까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편리성에 의해가지고 다툼이라는 산명이 머리를 다치죠. 촌장이 얘기합니다. 야, 땅 끝에 가서 버리고 와. 필요 없어. 그래서 부시민은 저 병을 땅 끝 가가지고 계곡에 던지고 오는 이 영화의 내용이죠. 여기 또 지금 또 질문 들어갑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예술 활동이 부시민의 혹시 콜라병이 아닐까? 쓰임새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이건 제가 이 질문하는 거면요. 정답 아닙니다. 해답 아닙니다. 다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 전지전능하지 않죠. 모릅니다. 예술인들 전다 말할 자격 없습니다. 좋은 작품, 나쁜 작품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상에 다른 조건에 다른 느낌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거예요. 제가 저기 가끔씩 군대 강의를 가기도 합니다. 재능기부 하러 가거든요. 군부대. 뭐 비싼 돈 받기도 하지만 군부대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벽 6시면은 기상납볼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그때마다. 기왕 일어날 거면 내 의지대로 한번 일어나보자. 기왕 일어날 거면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일어나보자. 기상납볼 소리 억지로 하루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한번 활동해보자. 그럼 하루가 다 달라질 것이다. 기왕 할 거면. 또 있잖아요. 여기 예술활동 많이 하잖아요. 누가 그림을 사냐고요? 아까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저희 친구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누가 그림을 사냐는 질문이 있길래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강남 좌파가 그림을 산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사줍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잔디밭이 유럽에 많이 횡행을 했었죠.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풀도 못 뜯어먹어요. 잔디밭. 그러나 관리해야 돼요. 과시욕이라는 거죠. 예술작품 과시욕 맞습니다. 화가님들 인정해야 됩니다. 예술작품 과시욕 맞아요. 예술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예술품 아무나 예술 과정 활동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술작품은요 과시용으로 매입하는 거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평생 그림 못 팝니다. 그림 팔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좀 나쁜 얘기죠. 아 그림 왜 팔아? 난 예술이야. 어떻게 팔어? 예술은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란 말이 뭡니까?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순수한 거는요 그림 팔아서 돈 버는 게 가장 순수한 얘기입니다. 그거만큼 순수한 게 없어요.
판 파는 거는 순수한 게 아니라 자기 도피입니다. 자기 도망가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살아. 순수하게 사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 3끼만 먹고 예술작품 팔아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게 순수한 거죠. 어떻게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것들은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지금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요, 색깔이 까만 색깔로 연결되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는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요, 까만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지가 않죠. 우리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기 버스 타고 많이 다니시죠? 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하루에 지하철 2번, 3번 탈 때도 있습니다.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기억 못합니다. 내 옆자리에 아무리 예쁜 여성이 앉아있어도 기억 못합니다. 잠자기 바빠요. 졸려고 피곤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내 그림, 내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 시간만큼만 돌아보자. 그것이 나를 앞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나 그림 이렇게 그리다 살래, 죽을래, 그냥 그렇게 사세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요, 갤러리를 지금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곧 30년대요. 대한민국 미술시장의 1.5세대입니다. 지금 후세대 많이 나왔어요. 1992년도부터 제가 활용을 시작했어요. 그림 많이 팔았습니다. 많은 작품들 만나고, 많은 애호인들 만나고, 많은 화가들 만납니다. 제일 답답한 분이요, 그림 적게 그리면서 순수하게 살고 싶어서 예술은 이것이야 해서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요. 자기 자신을 놓는다는 것은요,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어울려야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술가 특별한 거 인정합니다. 생각 다른 거 인정합니다. 사상 다른 거 인정합니다. 성격 이상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종이컵에 요걸 만드는 거 아무나 합니다. 종이컵에 화분 만드는 거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종이컵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종이컵에 대한 활용도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저도 몰라요. 그건 예술가의 몫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세상이 구상이네 비구상이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풍경과 정보나 추상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요, 예쁩니다. 마음에 듭니다. 멋있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걸 보고 만족해야 합니다. 예술 활동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림에 대해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술 행위에 대해서 만족해야죠. 대신에 예술 행위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사과야, 동 떨어졌는데 달라. 그거 아닙니다.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그 그림 그래서 팔자고요. 그 그림 그래서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면 팔리냐고 좀 몰라요. 우선 그려놔 보세요. 팔렸으면 제가 팔아볼게요. 이미지 지식 쓰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늘 해왔던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하지 말고 스스로 불편한 것, 스스로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그거 줘보세요. 저 한번 팔아볼게요. 대신에 이것도 있죠. 판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 걸 파냐고요? 예술가 거를 팔아야 돼요. 누가 예술가냐? 라고 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가 예술가야? 물어보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우리 패션계에도 이 유행을 창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유행을 선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 3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올 여름엔 이런 것들이 유행할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유행이 되네. 25년 전에 올 가을에 이런 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네. 20년 전에 이럴지도 몰라, 이렇게 되네. 이것을 패션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가는요, 자신의 과거의 흔적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전시 매태가 아니라 30년 전에 내 생각은 이랬어. 30년 전에 난 빨갱이 싫었어. 20년 난 빨갱이 또 싫어. 지금은 문재인 또 싫어. 이게 예술가의 기록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자기 과거에 대한, 자기 정신에 대한, 자기 철학에 대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야 됩니다.
그림 제가 가끔 봅니다. 산 그림 그리시는 분 있어요. 이 그림을 아실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으로만 그리시는 분 있어요. 48년째 그 그림만 그려요. 그분만은 인사 열심히 합니다. 제가 원로 작가시니까 선생님 오셨어 인사합니다.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병신 그립니다. 왠지 아세요? 48년 전의 그림과 지금 그림이 똑같다는 건요. 완전 바보이거나 완전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예술가가 변했는데 그림이 안 변해요. 거짓말이잖아요. 예술가가 변했는데 철학이 변했는데 똑같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쟁이 하나. 또 하나는 그것밖에 못 그리는 바보라는 거죠. 예술의 변화는 늘상 일어납니다. 늘상. 예술가의 정신이 변하는 만큼 가끔도 그런 얘기하죠. 피카소는 여자가 7명에 8명에 그러죠. 와 좋았겠다. 여자 많은 게 좋았겠다 그러죠. 그게 아니죠. 왜 피카소는 그림이 바뀔 때마다 여성이 바뀌었을까? 피카소는 왜 여성이 바뀔 때마다 그림이 바뀌었을까? 피카소는 왜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술가의 철학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명확한 증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여자를 좋아했던 호색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고고하고 밀레는 평생에 그림 한 점도 안 팔고 환하게 살았는데 유명하잖아? 지금 되게 비싸. 많이 비싸긴 합니다. 지금요. 참 오해죠. 대단한 오해입니다. 고흐하고 밀레하고 35년 차납니다. 밀레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고흐가 밀레 그림을 따라 베꼈을까요? 한 16점 정도를 똑같이 보고 베낍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베낀 거. 대단히 유명했죠. 대단히 유명했으나 판매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요. 1800, 60년대 이 살롱전이 부서집니다. 인상주의 시대 나오면서. 살롱전이라는 뭔가 하면은 국왕의 이 왕국에서 시행하던 공모전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1984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민전으로 바뀝니다. 84년도 이후에 국전 출신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이외의 작가는 그림이 안 팔렸어요. 국전 출신 작가는 여전히 판매됐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80년대에 우리 민중에서 많이 했던 분들 있죠. 뭐 신학철 선생님이나 강명근 선생님, 당시에 국전에 반하는 그림들. 그림 한 점이 못 팔렸어요. 국전 출신이 아니니까. 서양도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롱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팔렸을 뿐이죠. 대단히 유명했었죠. 고흐도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당대에. 그 유명세, 현재에 유명하지 않으면 돌아가시면요. 큰일 납니다. 저기 감히 말씀드릴게요. 아주 감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계시면 많은 분들 집에 데리고 가시면요. 그림 300점, 400점 있죠. 큰일 났습니다. 돌아가시면. 자식들 버리지 못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 지금 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얘기 한번 있었어요. 여기 이 송민희 선생님도 계신데, 예전에 잠깐 이런 얘기 한번 있었거든요. 칠순잔치 할 때 선생님 작품 한번 꺼내놓자. 100점, 200점 전체 다 전시를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부조금 대신에 팔자. 한 점이 20만원씩. 한 점이 20만원씩 팔면은 서론에 8점까지 다 부르면은 본인은 호당 50만원인데 한 점이 20만원이면 100점 이상 받을 겁니다. 부조금 대신에. 내 그림이 남의 손에 가 있어야 복원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뭐 선생님 하시는 말씀 그렇게는 못 하신대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어떻게 될게요? 아직도 400점 가지고 계실 겁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잠깐 보시고요. 안 가면 같이 말하고 그럴까요? 하기 싫은가 봅니다. 여기 뭔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이게 뭔가 하면 지금 그림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충격 주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충격 안 드릴게요. 기분 안 나쁘게 할게요. 기분 좋은 얘기만 할게요. 속 안 쓰린 얘기 할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고 왼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죠.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918억 3,600만. 아닌데요. 훨씬 비싼데요. 얼마 할까요? 이 그림이 이거 3,500억. 실제 거래된 가격이에요. 저는 3,500억. 오른쪽에는 김한기 그림 얼마일까요? 85억. 85억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됐고요. 왼쪽에 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누가 사냐고요?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이 삽니다. 실제로 그래요. 감동 못 느낍니다. 돈 지랄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권력입니다. 자본주의의 최고 권력이 뭡니까? 돈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삽니다. 권력을 누리고자 해서 그림을 삽니다. 그 권력에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내 세계가 아니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죠. 사실 권력에 들어가고 싶죠. 누군가가 내 그림을 이 100만, 200만, 1000만, 2000만 사주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짜리 생각을 해야 되고 1000만 원짜리 상상을 해야 되고 1000만 원짜리 인간들과 놀아줘야 돼요. 그림이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놀아줘야 돼요. 저 고향도 영주입니다.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시한 그림 안 팔리죠? 안 팔리도 똑같아요. 제일 간단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한테도요, 그림 사는 친구 되게 존중합니다. 여기 그림 사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줘야 돼요. 후배가 사더라도. 같은 놈 이 그림 하나 못 사줘, 돈돌 많은 놈이 이러면 절대 그림 안 사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림 사줘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살똥말똥이에요. 제 친구들, 제 후배들 그림 사러 오면요, 저 식사 대접합니다. 밥도 사고 떡도 사고 술도 삽니다. 그들은요, 그림을 사주러 오는 것이지 감동해서 그림 사지 않습니다. 가끔 그러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 그림에 대해서 감명받은 사람이 있다면 공짜로 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감명 아무도 못 받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알아야 감동을 받죠. 예술가 스스로가 감동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화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떤 그림 그려?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행복이 뭔데? 행복이 뭔데? 그래서 그걸로 묻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좋은 행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통장이 입금되는 날. 최고 행복, 쾌감 느낍니다. 솔직하자고요. 진짜 쾌감 느낍니다. 돈 입금되는 날, 그림 팔리는 날 되게 행복해. 나 그게 행복이다. 그럼 행복은 하트 그린다고 행복해지나요? 행복한 아이 그린다고 행복해지나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의 행복을 느끼도록 해야죠. 남자 여자 사이 오르가즘 행복하다면 오르가즘을 그려야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행복 각기 다 다릅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행복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은 이것인데 사회 행복은 이것이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회 조건과 철학과 사유적 방식,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 왜 비싼지 말씀 안 드려도 괜찮아요. 돈 많은 어떤 놈이 사간 거예요. 그냥 3,500억에. 이런 일이 있었죠. 혹시 여기 부산 롯데백화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백화점 옥상에다가 스파이더맨, 자지불뚝선 스파이더맨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부산시 심의위원회로 통과된 작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씩씩한 기상으로 한 2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우연하게 본 여중생 엄마가 흉물스럽다고 철수하자고 여론을 일으킵니다. 지금 철수했어요. 그럼 저것이 예술이냐 아니냐, 흉물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사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가? 우리 예술가들이 예술을 보고 느끼려고만 했었지 예술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줬는가? 파란색을 보고 누구는 차갑다, 누구는 뜨겁다, 누구는 하얗다, 재미없다 느낄 수 있습니다. 각기의 감동, 말씀드렸죠?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할 때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는가?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은 예술작품의 설명이지 감상이 아니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습니다.
국어 시간에 옛날 기억해 보세요. 국어 시간에 꼭 선생님 숙제 냈습니다. 전체의 대강 써오기.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제일 끝에 뭘 쓰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 맨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상문입니다. 전체의 대강을 쓰고 자기 생각을 꼭 쓰게 했습니다. 감상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림 어떻게 했어요? 감상문을 쓰게 한 게 아니고 보고 느껴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림이 뭐 설명이 필요해? 설명 필요 없죠. 본인이 뭔지 모르는데. 내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한 거죠. 5분만 쉬고 갈게요. 쉬다 하래요.